안녕하십니까. 명리와 김은둥갑입니다. 요즘에, 나라 안팎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매우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으면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별 탈 없이 새로운 날들을 또 좋은 날들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국입니다. 명리와 김은둥갑으로 풀어보는 사주의 시간으로 1983년 8월생의 남자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건너에 이제 집안에 어느 분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좀 필두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주가 개해, 신유, 경신, 신사가 되겠습니다. 옆에 써진 자축은 공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김은둥갑의 평생국을 이렇게 포국을 해서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분야는. 이 사주는 얼른 봤을 때 매우 강합니다. 경신일주가 신유월에 태어났어요. 신유월 무엇입니까? 양인입니다. 6월 경의 유면은 양인이죠. 양인을 보고 또 경신일주의 비견을 보고 양인이 밑에 또 왕초를 위에 이제 신금을 다시 봄으로써 굉장히 뿌리가 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겁재를 떠보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매우 강한 사주입니다. 어떠한 격을 치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겁재가 양 겁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버리면은 어떠한 격에 입각할 수가 없어서 어찌 보면 이 사람도 이 겁재 때문에 매우 큰 살아가면서 매우 큰 불리한 점을 겪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에 사회적 공부를 했지만 사신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하면서 이렇게 형살이 있다는 것, 특히 겁재가 있으면서 이렇게 사신형을 보면은 매우 유념을 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매우 험난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면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일단 비겁이 굉장히 왕하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염두해야 될 것이 비겁이 무엇을 치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비겁이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의 칠살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비겁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육친상에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재성이겠지요. 네, 비겁은 재성을 칩니다. 그랬을 때 재성은 우리가 육친 관계를 봤을 때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인과 아버지를 의미하지요. 남자는 부인, 아버지, 그러니까 여자도 아버지겠죠. 그렇지만 남자는 이제 그와 더불어서 부인, 배우자를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우 무게 있게 다루면서 봐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또 돈도 되겠지요. 처가 또 정제, 편제해서 금전상의 일을 또 유치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은요, 일단은 굉장히 왕한 사주니까, 어? 평상인으로서 가장 매우 왕한 사주니까, 초년에 다시 경신을 보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흉하겠지요. 여기서 포인트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자식을 낳으면은 아버지가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식을 낳음으로써 그 아버지가 이 자식을 끼고 있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운명을 달리 하든지 아니면 그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되든지 해서 가세가 기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7살 때부터 시작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때에 집에서 양육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원명에서 보면은 금생수해서 연주에 식상이 포진하고 있죠. 이 식상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서 이 식상을 보면 이 사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희용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겠죠. 왕한 사주이니까 자신의 기운을 설하고 빼주는 것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사주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연주의 이 식상을 봤다는 것은 매우 길한 것이겠죠.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어렸을 때 이러한 운이 왔을 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부모가 분명히 이 사람을 낳았을 때의 사주를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살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갓집에서 양육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이를 이때 데리고 있었으면 이 부모가 온전치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아주 막 나서부터 할머니가 키우게 됐습니다. 집과 차를 타고 서너 시간은 가야 되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아주 다른 집이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서 양육되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의 운명이라는 것이 매우 신비롭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집의 부모는 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사주를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로 봤을 때에 아이를 부모가 기르는 것은 매우 안 좋다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이 아이의 어머니는 방편으로 해서 물론 상황도 그랬을 수 있겠지만 천우신조로 외할머니 댁에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팔자가 다르고 운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럼으로써 전화이복의 기회를 갖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에게서 양육이 안 됨으로써 그 부모가 온전할 수 있었고 떨어져 있음으로써 그 부모에게 별다른 해가 없었다는 것을 자명하게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다시 17세부터는 17세 이후로 이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처음에 경신 보고 다시 인성을 받죠.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떠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강한 사주에 강한 운을 만났다. 그랬을 때에는 공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신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총기 유발이 어렵다는 것이죠. 조금 총명해야 머리도 잘 돌아가서 공부도 잘 받아들여서 또 창의력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해서 한마디로 조금 머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능이나 이런 것이. 자기 표현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학창 시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를 잘해야 또 대학도 가고 좋은 대학도 가고 또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부를 할 거라고는 기대를 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굉장히 강한 사주입니다. 주위에 친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놀기를 좋아하겠죠? 공부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기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멀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미토운부터는 화급금 했죠? 관사론을 봤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주의 관사론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자신을 컨트롤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살이라는 것은 제도적인 법률이 되는 것이고 준법적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방종해서 설사 어린 시절에 방종해서 실력을 쌓지 않고 공부 쪽으로는 좀 멀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관사론에 들어와서는 어딘가 모르게 열심히 좀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에 천간에 이렇게 인성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강한 습성은 버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겁재에 이렇게 있어버리면은 이 겁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쟁심이죠. 아주 시기질투심도 많고 또 남하고의 경쟁심도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많은 것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둑심보가 발휘한다는 것이죠. 일시에 일확천금을 노린다든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또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들을 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세력을 믿고 법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사회에 반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만 다행히 운에서 관사를 범으로써 그쪽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때 관선으로 이제 향했으니까 이때 이제 결혼도 하겠죠. 근데 아까 결혼을 한다는 것은 배우자를 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 배우자 부분, 금전상의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이 사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특히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벌써 천간에 겁재가 이렇게 포진해 있는 사람들은 여타할 그 외격이 아니고 어떠한 격을 이루지 않는 한은 10중 8구는 처와의 인연이 박합니다. 평범하게 일부 일처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정식 부인과 백년해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운에 자식도 볼 수 있고 물론 결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그것을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명에 이렇게 사신형이 있지요. 그러면서 원명에 또 재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원명의 재성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흉하겠지요. 원사주 바탕에서 이렇게 겁재가 양이나 있고 3이나 있는데 을목이나 간목을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이 신금에 의해서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처하는 그런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원명에는 재성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중에 간목이 있지만 이렇게 금들이 이렇게 왕왕왕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있다 하더라도 병학할 것이고 밖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저 사람은
처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정을 온전히 꾸리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하고 비춰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춰질 수는 없는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에서 중장년으로 가면서 물론 47까지는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57대 운이 되겠지요. 묘유충하고 또 이 천간에서 이렇게 운에서 재를 받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쳐버리는 경향이 되죠. 그래서 이때에는 부인이 만약에 있다면 이때는 필시 상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가세가 길겠죠. 부인이 바로 돈이라고 했습니다. 부인이 죽음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재산도 나가버릴 것이다. 그래서 매우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묘유충해서 이때에는 본인 신상의 대변역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천충지충에 해당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본인 인생의 대변역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활이나 환경이 일시에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쪽이 있습니까? 그나마 이때까지는 뭐 약간 무난한 어떠한 무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때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도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몸을 다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일대의 최악의 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명에서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원명에 이렇게 겁재가 이렇게 강한 사주, 비겁이 너무 강한 사주, 이러한 사주일수록에 외격에 해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위도 있고 어느 정도 부도 축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사주일수록 어떠한 격을 이루지 못한다면, 격에 입각하지 않는 명이라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불합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사람은 구치소에도 갔다 온 사람이고 또 그 아버지와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아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주 자체가 아버지 부친을 아주 치는 사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친하고 같이 절대로 한 집에 같이 기거를 해서는 안 되는 명입니다. 같이 하면 그 부친이 죽게 되거나 망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떼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부모와 같이 살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만일 이 사람이 부모에게 뭔가 마음이 있어서 가까이 가게 되면 그 부모를 본의 아니게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빨리 죽게 되거나 그 부모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본인이 득을 본다면 좋은데 본인 역시 그것으로 인해서 큰 화를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주는 고향을 일찍 떠나야 될 사주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에 부모가 이 사주를 보고 이 아이를 잠시 떼어놨었지만 이렇게 관사로를 봄으로써 다시 부모와 같이 기거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러한 기간을 겪는 동안에 부모와 한 집에서 기거를 하게 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그 부모와 충돌을 하게 됐고 또 그 부모는 특히 아버지는 이 아이를 매우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와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서 아버지를 해야 하는 지경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좋지 않은 곳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를 겪은 명에 해당하겠습니다. 사주라는 게, 운명이라는 게 매우 무섭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하고 또 방편을 쓸 것은 분명히 써야 된다는 것을 역력하게 말해주는 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문에서는 또 어떠한 거를 한번 봐봅시다. 기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중궁에 부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모가 어떠한 경우인가를 보면 되겠지요. 부모가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일육수에 해당합니다. 예,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삼목이 일진궁의 권궁에 들어가서 삼목이 위에 관을 인유제요, 인유. 이건 이제 원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모든 국에 이렇게 포진을 대부분 하고 있는 명들은 대인 관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나와 남과 나를 필두로 해서 주위의 육친에 의한 어떠한 관계적인 게 좋지 않아요. 예,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불목을 해서 어떠한 불상사를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중궁의 부모는 무엇입니까? 공부입니다. 공부면서 이제 물론 부모기도 합니다만 공부죠. 이게 총공의 의미, 이게 대인명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는 오히려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총공을 맞지 않았다면은 그나마 본인의 마음속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더 필요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공교롭게도 아까 원명에서도 봤지만은 여기서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종공을 맞음으로써 공부와는 아주 인연이 없는 이제 그러한 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진궁을 보면은요, 일진궁이 현무라는 게 있어요. 이 현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일간궁이 이제 들어서 병강에 임해가지고 매우 흉합니다. 그래서 이 현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도둑심보라고 합니다. 이 현무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도둑심보가 강해요.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한다고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탐해서 불상사를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격이 좋고 사주가 좋은 편이라면은 부유한 삶을 살 수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 원명이 별로 좋지 않는 경우에서는 이러한 것이 들으면은 그야말로 이것으로 인해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형제궁으로 가면 이거는 형제와 친구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주위에서 이 사람이 만나고 다니는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좋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량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매우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매우 폭력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 자손궁도 물론 이제 있는데 자손궁 이화가 또 거극지에 있음으로써 이 자식도 어떻게 보면은 자식은 낳을 수는 있지만 또 본인 스스로가 보육하기에는 또 힘든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명에서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정이 온전치 못할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식 역시 본인이 키우지 못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연궁과 월궁과 시궁 있죠. 여기 동궁이라고 합니다. 연, 월, 일, 또 시죠. 시궁. 여기에 중요한 것이 경문, 상문, 또 사문이 들어있어요. 물론 휴문은 이제 길문께는 흉문께는 아닙니다만 이제 평상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절명과 같이 있으면 이게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는 않아요. 여기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진이라고 하죠. 그 사진이 흉문께만 들어 있습니다. 흉문이라는 것이 문의는 무엇입니까?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진에 흉문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운명 역시 흉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곤궁에 산목이 망하지 않지요. 토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수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부모한테 가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음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부모가 집이나 약간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 자식이 스스로 독립을 않고 그 부모의 것을 탐함으로써 자꾸 본인은 부모를 떠나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모든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부모가 자식인 이 사람을 고발을 하는, 고소하고 고발하게 하는 그러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겠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주에 가령 사주가 이러한 경유가 돼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 최고의 방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 운명대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진실입니다. 모르면 그 타고난 대로 살아버리게 됩니다. 다 그렇게 살게 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지금껏 그렇게 살지 않은가, 한마디로 운명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본인이 본인의 운명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쉽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눈을 돌리면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쉽지 않는 것이 명을 개척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명하게 이번에도 확인하게 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국 남자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